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전 정권에서 불로소득 척결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도 높은 규제로 날강도 정책을 발표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규제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의 효과인지 모든 국민이 답은 알 것이지만 단기간에 눈에 보이게 아무튼 집값 상승은 멈췄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거래를 하는 것이고 거래가 있어야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 거래를 위해 요즘은 규제를 막 풀어주고 있고 세무사들만 아주 바빠졌다고 하더군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집 사라고 집 내놓으라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 1주택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선생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우리 모두 부자 되시게요. 대통령 지지율 20%대와 공무원 시험 합격은 모 국회의원, 쿠데타가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판사 출신 장관님, 여태껏 보지 못한 훌륭한 음주운전 장관을 임명하시고 7살짜리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과 40% 이상 남의 논문과 일치한데도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장관님, 이러니 개그 프로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온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미친 것들 때문에 잊혀진 것 같지만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도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 돈을 걷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물가도 폭등하고 금리 인상에 주식시장은 폭락, 가상화폐 등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동안의 상승분을 곧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지지선을 못 버틴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합니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상승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금리만 인상됐을 뿐이고 지금처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불경기 상황과 주식시장 및 가상자산의 폭락, 부동산 폭락 등으로 심리적 위축 상황까지 겹쳐진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전 정부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동산 시장 안정의 결과가 이것인가? 아니면 현 정부가 떡 하나 주는 셈 치고 풀어주기 위한 사전 예상한 계획인가? 고통스러운 의심이 듭니다. 지금 금융위기는 2008년도 상황과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기준금리도 0.5% 빅스텝을 단행해서 2.25%가 됐고 은행 주담대 대출도 7%까지 가는 곳도 있지만 대략 5.5% 정도는 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9%를 돌파했고 한국 물가 상승률 역시 6.3%,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에 달합니다. 주택시장 상황은 2008년에서 2013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현재 금리 추세와 과거 금리 추세가 조금 다르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금리는 2008년도에 최고치를 찍고 2009년도에 2.5%로 단기간에 안정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위치가 중요한데 지금은 2005년에서 2008년으로 향하고 있는 단계이고 물가 상승과 연말 금리 추가 인상 예고 등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2023년은 되어야 방향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것이 단순 금리가 올라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 받아야 할 금액이 많아졌고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갔기에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갚아야 하니 매월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 원리금 균등 상환이 아닌 과거처럼 이자만 상환한다면 부동산에서는 난리 나겠죠. 양도세, 종부세, LTV 대출 완화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혜택은 8월 1일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LTV를 일괄 80% 완화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8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 것입니다. 집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어디 무서워서 80% 8억까지 대출 받겠습니까? 후덜덜 하겠죠. 다주택자 혜택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종부세 중과를 없애는 것 그리고 취득세 중과 완화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법적인 사항이라 국회법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은 완화된다고 해도 적용 시점은 내년이나 되겠죠.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기간이 5월 10일 이후부터 2년으로 연장된 것도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고, 조정 지역에 있는 것은 과거에는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했어야 했고, 또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바뀐 것이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안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연 움직일 것인가인데,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보면 LTV가 풀려도 대출 이자의 부담은 계속 증가되는 것이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생애 최초자는 정말 후덜덜거려서 못 삽니다. 매수를 한다고 해도 아직 DSR까지는 안 풀렸기 때문에 연소득의 40% 이상, 제2금융권 50% 이상 나오면 80%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매수가 어렵습니다. 생애 최초로 한정도 했고 풀 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은행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허망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고, 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집값도 3년 3개월 만에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추가 매입에는 소극적일 것이고, 취득세 완화 시에는 단기적으로 지방 저가주택 위주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리 안정, 물가 안정의 시기 등이 도래할 때까지는 다주택자는 안 팔고 무주택자는 안 살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1주택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전세가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가라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겠다. 일단은 주거 안정은 되어 있으니 현재 그냥 있겠죠. 집이 있기에 생애 최초 80%는 해당 사항 없고, 금매는 쉽게 잡을 수 있겠지만 추가 하락의 부담으로 종전주택을 팔기에 쉽지는 않죠. 2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매수하고 나면 그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고 나면 현재의 상황에 코드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 집은 비싸게 샀고 기존 집은 싸게 산다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1주택자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갈아타기인데, 다른 부동산을 사면 모를까 주택에서는 갈아타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선택이긴 하겠지만 목적성과 필요성에 부합된다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서 또 아이가 커서 25평이 좁으니까 34평으로 현재보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교통이나 학군이 조금 불편했던 곳에서 편리한 역세권으로 옮긴다든지,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자 부담 대비 생활이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거나 높을 지역으로 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한 번의 급등의 시기가 오면 상급지와 큰 평수의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고 기존 주택 또한 높게 처분 가능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과 투자 수익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야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기름값은 고점 대비해서 약 200원 정도 떨어진 것 같고, 국내 주식시장도 바닥을 찍고 회복 조짐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폭염과 장마 등으로 밥상물가, 즉 채소류는 고공행진으로 외식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야채값이 20%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체감은 100% 오른 것 같습니다. 야채값 쌀 때는 별로 안 먹었던 이 상추나 깻잎이 희한하게 비쌀 때는 더 먹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열받는 기사에 돈 있는 연예인들이 건물 팔아서 몇 년 만에 30억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기사인데, 이런 연예인들이 기부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네요. 아무튼 현재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돈도 못 버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잡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본인의 자금과 경제적 상황을 로드맵화해서 정리하시고, 정부 규제 완화 정책과 본인의 부동산 관심 분야 등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하고, 투자 기회가 오면 믿을 만한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